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책 읽기를 사랑한 링컨의 말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링컨은 평생에 걸쳐서 실패와 마주치는 삶을 살았다. 어머니는 그가 9세 때 돌아가셨다.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줬다. 먼 훗날 그는 새어머니를 천사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링컨의 아버지는 이름 정도만 쓰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링컨은 주머니에 책을 놓고 밭으로 갔고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책을 읽었다. 링컨은 숱한 실패를 되풀이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역사, 철학, 고학, 문학, 종교 등 다방면의 독서를 했다. 그리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 나도 이 다음에 워싱턴 대통령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링컨에게 어린 시절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윈스가 쓴 워싱턴 정기였다. 이웃집 크로포드 씨에게 빌려 읽었다. 이 책에서 링컨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일깨웠다. 링컨은 이 책을 읽고 감격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독립 정신을 이해했고 고난 속에서도 미국을 건설한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대한 존경이 샘솟게 된 것이다.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시작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링컨의 이런 행동은 성경의 시편을 보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다. 4세 때 동생의 죽음, 9세 때 친어머니의 죽음, 25세 때 약혼녀의 죽음, 결혼 후 두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정신병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성경 읽기였다. 이를 통해 정신적, 영적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는 노예 제도가 그 자체로 가공할 부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호한다. 나는 노예 제도가 우리의 공화적 규범이 전 세계에 정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자유로운 제도의 적들에게 우리들을 위선자라고 비웃을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중호한다. 노예 해방의 계기가 된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의 소설이다. 이 책을 읽고 노예 해방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새롭게 했다고 한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쉬지 않고 독서를 했다. 끝내 독서에서 얻은 힘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로 꼽히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다.
링컨은 독서를 통해 모든 난관을 극복했다. 그는 워싱턴 정기를 읽고 대통령의 꿈을 품었다. 그리고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를 읽고 노예 해방을 다짐했다. 성경을 읽으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갔다. 독서야말로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막강한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임을 알기 쉽게 증명했다. 링컨은 폭넓은 독서를 죽을 때까지 했다. 이렇게 독서 습관을 잘 길러준 배경에는 부모의 노력이 있었다. 링컨의 아버지는 거의 문맹인이었다. 그렇지만 친어머니는 어린 그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줬다. 링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이라고 말했다. 새 어머니는 그에게 독서 습관이 잘 길러지도록 많은 책을 빌려다 줬다. 늘 아낌없이 격려해 줬다. 링컨의 어린 시절의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했다. 조용하게 책을 보며 공상에 빠져 살았다. 그의 조용하고 순응적인 모습은 좌뇌 성향이다. 어려서부터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우뇌를 발달시켰다. 그의 독서법은 낭독하고 반복해서 읽기로 자기화를 했다. 모든 문장은 독서 노트에 쓰면서 반복해서 읽었다. 이는 우뇌의 기능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켰다. 링컨은 강한 좌뇌 성향의 우뇌를 강화하는 독서법으로 우뇌의 기능을 강하게 발달시켰다. 이는 브레인의 좌우뇌를 강하게 발달시켜 활성화했다. 강해진 좌우뇌는 더욱 강한 지식을 요구했다. 링컨은 브레인 성향에 맞는 독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이어졌다. 그의 지적 탐구는 지혜를 얻었다. 이러한 독서 습관은 미래와 이어졌다. 그는 정치의 연설에서 꽃을 피우고 역사에 남을 업적을 기록했다. 독서로 좋은 문장을 자기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좌뇌 성향의 순차적이며 정확한 지지 기반과 우뇌 기능의 읽기 독서는 가장 강력한 말의 힘을 발휘했다. 링컨은 미국에서 1861년부터 1865년 16대 대통령이다. 그가 남긴 업적은 노예 해방, 148년 뒤 2009년부터 2017년 44대 흑인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링컨은 강한 좌우뇌 브레인을 활성시키는 독서로 미래를 결정지었다. 의사 이언 맥킬클리스트의 저서 주인과 심부름꾼에서는 브레인의 좌우뇌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좌뇌는 세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초점이 좁고 경험보다 이론을 높이 평가한다. 생명체보다 기계를 선호한다. 명시적이지 않은 것은 모조리 무시한다. 공감하지 못하고 부당할 정도로 자기 확신이 강하다. 그러나 우뇌는 세계를 훨씬 더 넓고 관대하게 이해한다.
좌방구의 맹공격을 뒤집을 만한 확신이 없다. 아는 내용은 더 섬세하고 다측면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브레인은 반드시 좌우뇌 두 방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는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이다. 아이는 미래의 변화에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키워야 한다. 이는 아이에게 독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브레인 독서법이 미래의 혁신적인 삶을 결정짓는 데 3가지 이유다. 첫째,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브레인 성향 이해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강점을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정서 조절력을 갖게 된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한 언어적 소통이다. 좌우뇌가 균형적일 때 언어적 의식은 확장되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셋째, 자율성으로 협력한다. 좌우뇌의 기능 발달이 활발해지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부모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 줘야 한다. 아이 스스로 세계관을 갖고 미래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에서 아이의 잠재된 창의력을 200% 끌어올리려면 부모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는 아이를 도와주기 전에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워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의 끈질긴 질문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내면의 힘이 강한 아이가 된다. 부모의 칭찬은 아이의 재능을 꽃피우게 한다. 유아 단계의 혓짧은 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위축시킨다. 장난감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아이의 지루한 표정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다. 어질러진 방에서 아이의 창의력이 싹튼다.